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기말가액은 단기 매출원가와 다음 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적인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를 한번 보면 재고자산에 보면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이 있고요. 자, 평가 방법에는 이제 재고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환원법, 저가법으로는 취득가액과 기업회계에 의한 시가 중에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요. 신고된 방법 중에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미 변경인 경우에는 선입선출법하고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방법과 변경 신고는, 평가 방법은 원래 최초로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변경을 한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무신고했거나 이미 변경했을 때는, 무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입니다. 근데 이미 변경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 평가한 방법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세무조정을 한번 보면 세법상의 평가액이 장부상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해서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유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차기에는 필요경비 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유보로 정리가 됩니다.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상 평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단기에 필요경비 산입, 재고자산 평가 증, 차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 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세무조정 사항이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바로 반영되는 이유는, 단기 기말 재고자산이 차기에 기초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 기초재고자산은 차기에 전부 판매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 관련 세무조정을 바로 즉시 진행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손, 부패 등에 따른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그 밖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세무사랑 2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랑 2에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와 평가 조정 계산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은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 방법과 평가 방법을 비교하는 서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료에 재고자산 관련되는 정기유보잔액은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했고,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입니다. 근데 3번 자료에서 상품과 제품의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재료는 평가 방법과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 상품과 관련해서는 신고 방법이 이동평균법으로 되어 있죠. 신고 방법 이동평균법, 평가 방법 이동평균, 원재료 무신고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들을 한번 보면, 상품 1억 5,390만 원이 신고된 방법에 의한 것도 1억 3,0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원재료에 대해서는 2,600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이건 후입선출법이고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무신고 부분이니까 선입선출법 2,700입니다. 그랬을 때 100만 원의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고요. 제품도 4,800만 4천 원인데
정상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그 F3번의 조정 등록을 통해서 조정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감 10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전기 유보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자료 1번에서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부분이니까 전기 원재료 평가증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이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제세공과금 조정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자, 필요경비에 인정이 되는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자, 공과금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법령상 의무 불이행,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닐 때는 필요경비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을 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하는 조합비나 협회비 이런 부분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 배출 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소득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가산세, 농특세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 처분비 뭐 이런 부분들, 교통위반, 과태료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벌금, 과태료 중에서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지체상금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신용카드 대금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랑 2에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는 개인조정에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는 기본적으로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불러오는 개정 과목들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의 내용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들은 잡손실 개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F4번의 과목 추가 기능을 통해서 잡손실과 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등록하신 후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 잡손실, 소득세 등 개정 과목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을 통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잡손실, 불법 건축물 과태료, 개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관세법 위반 벌가금, 교통위반 벌가금,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죠. 자, 이 부분을 전부 정리하신 다음에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등 소득할 주민세, 잡손실 관련되는 부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세무조정이 종료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의 과목 추가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상에 있는 소득세 등을 재무제표만 보고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의 이 개정 등록을 통해서 과목 추가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놓치지 않고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재고자산 조정명세서와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였습니다.